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신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북한 여성의 생리와 생리 관련된 의식과 생리용품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은 아마도 생리를 처음 시작하실 때를 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생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연스러운,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산부인과적으로는 향후 출산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생리에 대한 의의나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리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당황하거나 이런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생리에 대해서 낙인 찍는 문화 또는 침묵하는 문화가 좀 공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여성이 사회를 진출하는 데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사회적 지위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특히 더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가볍게 생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에 있다 보면 교육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되고 또 교육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면 이런 것이 또 문화가 또 이렇게 다시 형성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이거는 비슷한 경우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생리는 깨끗한 물과 아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은 생리를 하면 자주 씻어야 하고요. 손을 특히 많이 씻어야 되고 만약에 천생대를 썼다고 하면 천생대를 자주 씻어야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깨끗한 물과 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위생환경은 여성의 생리를 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UN 오차에서 DPR 코리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전기가 부족하고 펌프 장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오래된 파이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570만 명, 23%가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나 보건시설에는 더 이제 파이프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에서 여성들이 생리할 때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구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NKTV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여성 생리 문제를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여성들도 소외받지 않고 국제적 관심과 여러분들의 관심을 얻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생리관리 크게 5가지인데요. 생리관련 인지 정도,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리의 종류, 그리고 이 다음 세션으로는 위생과 부군시설에서의 생리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다 통틀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적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얻어서 북한 내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대한 연구가 잘 진행되는 것에 제가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분의 이제 북한 여성분들을 뵀는데요. 2012년도에 탈북하셨고, 보시다시피 함경북도에서 39분, 양강도에서 35분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탈북자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이 특정 지역에 편향된 경향이 좀 보이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다른 지역, 골고루 여러 지역의 상황을 좀 듣고자 이제 다양하게 만나뵈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만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조사 대상자를 분류해 봤을 때 20대와 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 북한에서 초경을 시작하는 여성의 나이대가 14살에서 15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최근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요. 대상자의 학력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64명이셨고요. 경제적 수준으로 보통 수준을 찾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절반 61%가 나왔고,
살고 계셨던 거주지를, 주요 거주지를 용도지역, 도시, 농어촌, 탄광으로 분류했을 때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63명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는 저희가 도시에서는 어떤 생리대가 사용되고, 농촌에서는 어떤 생리대가 사용되고, 탄광에서는 어떤 걸 사용할까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어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북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국제적으로는 어떤 상태일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워시 빈곤 진단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18개 국가, 그러니까 제일 가장 빈약한 국가부터 이제 중간 소득층에 있는 국가에 이르는 이제 다양한 18개 국가를 선택해서요. 생리 관련, 생리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지리아에서는 여성의 25%가 위생 관리를 이제 적절한 프라이버시가 부족한 상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6%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것이 교육에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리 관련돼서 개발도상국에서도 더 열악한 상황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북한은 어떤 상태일까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생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제가 저희 질문을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일단은 북한에서 생리 자체를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는가랑 어떻게 생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식과 인식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생리 딱 했을 때는 저희가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생리가 이제 출혈이 되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생리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북한 분들께 질문을 했을 때는 단편적으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리는 보시다시피 생리는 뭐 당연한 현상이다. 뭐 자궁벽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다. 뭐 여자는 뭐 여자라면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해야 한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한다. 라고 저희 알고는 계시지만 좀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자궁 속막이 떨어져서 생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쁜 피가 나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셨고요. 이를 통해서 지식이 좀 정확히 이걸 알고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리를 받아들였느냐 저희가 봤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크게 봤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해하거나 숨겨야 하는 걸로 좀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생리를 너무 부끄러워해서 혼자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의 엄마나 언니 거의 생리를 훔쳐서 몰래 스스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로 봤을 때는 교육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인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생리 교육은 얼마나 안 되어 있느냐 그걸 좀 교육 정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100명 중에 63분이 이제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증언하신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생리 교육을 제공하는 전달자가 누군가 봤을 때 선생님이 45.8%, 어머니가 35.4%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선생님과 어머니가 80% 이상의 이제 생리 교육에 있어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육체적 변화와 성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는 이 사춘기에 어머니와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에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느냐 봤을 때는 간단하게 언급된다는 언급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자들만 모아놓고 선생님이 와서 책을 읽어준다라는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자세하게 교육받았다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 그림이 있어서 작은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계란기에 대해서도 배웠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의학이나 또 보건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 아니면 공부하신 분들을 통해서는 생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비교적 생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는 북한에서는 생리 자체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좀 영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생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만이 다른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정 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리를 배우고 있는가 했을 때 어머니가 주로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출산과 남녀 관계에 주의하라는 식의 내용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만이 좀 할 수 있는, 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남녀 관계를 주의해라. 밤에 늦게 다니면 안 된다. 남자 관계를 이제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면 남들이 알면 망신스러우니까 집에 빨리 오거라 라고 가르쳤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생리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의의를 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인식부터 갖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생리 후 처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생리 좀 약간 공식처럼 저희가 질문을 들었을 때 어머니께 무슨 교육을 받으셨나요? 질문을 들었을 때 좀 약간 공식같이 대답하신 부분이 생리를 시작한다고 말했더니 가지천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딱 그 인과관계가 좀 공식적으로 나온 대답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머니께서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딸이 좀 받아들이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생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르쳐는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했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봤을 때는 어머니는 딸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딸에게만 할 수 있는 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좀 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어머니의 교육의 인지 정도, 어머니가 생리를 어느 정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딸이 생리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좀 잘 넘어갔다라는 걸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과 어머니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왜 취약한 교육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좀 봤을 때 어머니 또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잘 몰라서 알려주시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생리 자체에 대해서 경시하는 북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북한에서 생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리통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것을 좀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부화 방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아니란 생각에서 나온 거고 또 이런 거에 먹고 사는 데 바꾸기 때문에 식량 생각하는 거에 바꾸기 때문에 좀 생리를 신경 쓸 수 없는 문화 전반적인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사회 북한만의 특징적인 이제 문화 때문에 생리 관련해서 미신이 좀 있는데요. 아주 명확한 민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타이어가 펑크 난다고 생리를 한 여성이 차에 타면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차를 타고 가면 타이어가 펑크 나서 어떤 생리한 여자가 타서 재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에 있다고 여성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차에 탔을 때도 본인 생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숨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이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 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리 자체를 심각한 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당황해서 얘기했다는 분들도 정말 보였고요. 시끄럽고 귀찮은 것이다라고 생리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평생 오랫동안 최대 여성은 10년 동안 다 합쳐서 10년의 생리 기간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10년 동안 시끄럽고 귀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여성으로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비린내가 난다라는 거를 좀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생리할 때는 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생리를 했더니 담배 냄새가 생리 냄새 잡아낸다라고 하셔가지고 남자들 주변에 절대 못 가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각한 병, 시끄러운 거,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식으로 좀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리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7명이 계셨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당연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67명 분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제한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자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여겨지고 좀 물어봐도 필요한 상황에만 좀 잠깐 물어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양이 어떻다, 주기가 어떻다, 좀 옮긴다더라 이렇게 그냥 간략한 수준이지 저희가 정말 자유롭다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한된 내용으로 되었을까 좀 봤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생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과 차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졌습니다.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제가 발견한 부분이 생리에 대해서 여성 스스로가 내면화된 오명을 씌워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대는 그럼 북한에서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을까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그럼 선진국은 무슨 생리대 있을까?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5가지인데요. 일회용 생리대가 아주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잘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할 수 있는 천패드를 좀 사용하는데요. 좀 사용하고 나서 씻어서 다시 쓰고 천패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패드는 북한에 사용되고 있는 천생리대하고 좀 다른 종류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그리고 생리컵이 있고요. 탐폰이 있고 그리고 생리 팬티 종류로 다양하고 요즘엔 좀 친환경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생리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천생리대, 그리고 일회용 생리대, 종이로 볼 수 있습니다. 천생리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쓰이는 거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천생리대는 지금 94명이 천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70% 이상이 가제천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생리대를 많이 사용하시고 일회용 생리대를 64명이 사용하셨다고 했고요. 종이를 사용하셨다는 분들이 9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보통 바쁠 때 급하게 종이를 연습장을 찢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휴지를 배우고 급할 상황에 좀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질문대 좀 부탁드릴게요. 가제천을 76%가 70% 이상이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획득하냐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규격화된 생리대, 가제천 생리대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가제천을 장마당 가서 길이별로 끊어 사서 본인이 집에 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본인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는 규격화된 약간 손수건 크기라던가 각자 크기가 좀 다르게 나와서 생리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제천 모양이 규격화된 가제천이 좀 배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가장 싼 게 한 500원에서부터 가장 비싼 게 3,000원 정도 사이에서 좀 구매를 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가제천 이외의 다른 생리대는 무엇을 사용했는가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불이나 헌옷을 좀 뜯어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도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도 본인 스스로 좀 품질이 좋은 생리대를 쓰시고자 하는 분들은 가제천이 너무나도 딱 봤을 때 가제천 생리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세탁하고 나서 건조시킬 때 생리대처럼 안 보이는 그런 천을 좀 사용했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도 이제 여성들이 세탁을 하고 가제천을 낼 때도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천생리대 사용할 때, 가제천 생리대를 사용할 때 애호는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관이 어렵고요. 가제천 생리대를 사용하면 이제 일회용 생리대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부착했다가 띄어서 다 쓰고 나면 띄어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천생리대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외출할 시에 가제천 생리대를 사용하면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봉지에 넣고 꼭 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외출할 시기가 좀 많고 장마당에 가서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면 보관할 때 이제 눈치가 보이고 냄새 날까봐 걱정돼서 좀 생리대를 쓰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역효과로 한 가제천 생리대를 두껍게 해서 사용해서 하루 종일 쓰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질병의 위험에 많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가제천은 이제 거즈잖아요. 그러니까 가제천 생리대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많이 해도 생리가 셀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새어나올까봐 걱정하고 신경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세탁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주변에 강 근처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몰래 빨아서 집에 널어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에 걷어들여서 덜 말랐을 경우도 그냥 걷어들여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면 더 위생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64명이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숫자로 봤을 때 또 많아 보이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이제 일회용 생리대도 우리나라처럼 쓰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일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격대가 비싸서 외출 시에 아니면 이제 필요할 때 좀 가끔씩만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크게 장마당이나 개인집 매대라는 곳에서 좀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장마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랑 개인집 매대는 뭐냐 하면 이제 북한 여성분들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북한에 이제 한국식 편의점이 있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집에 작은 매대를 마련해놓고 이제 대학가 근처나 이제 마을 주변에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개인집 매대, 한국식 편의점 생리대를 구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생리대 종류를 보시면 북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북한 생리대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생리대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하셨는데 중국 생리대는 이제 북한 사회 인식상 좀 중국 생리대는 안 좋은 걸 첨가했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중국 생리대를 쓰셨던 분은 많지 않으셨는데요. 북한 생리대를 봤을 때는 대동강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미라구리, 장미 쓰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제 대동강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미라구리는 그 다음 비싼 거, 장미가 가장 비싼 브랜드입니다. 미라구리가 좀 더 품질이 좋다, 장미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좀 경제적으로 괜찮게 사셨던 분들이 장미를 좀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한 세트에 한 봉지 안에 이제 낱개 이제 일회용 생리대가 10개에서 20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이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평양의 이제 평균 노동자 임금 수준이 한 달에 3,000원에서 4,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리대를 하나 사려면 본인이 한 달 임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사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을 많이 하셨는데 생리대를 살 바에는 본인 자녀들을 먹고 살게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회용 생리대를 못 쓰셨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출 시에 이제 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싸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 최대한 아꼈습니다. 하나를 쓰고 이제 계속 사용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자주 가는 경우도 계셨지만 이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부터 생리의 전반적인 교육 실패, 인식 실패, 이 생리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저희 스스로가 북한의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세대에 있는 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